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자, 오늘은 21년 1회 3월 7일날 시행된 정보처리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cardinality와 차수가 옳게 나타난 것은 하고 relation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다른 예로 employee라는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자, 이름은 스폰지밥 등장인물로 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mployee를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relation 또는 개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직급에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지역번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도에 있는 각각의 지역번호가 있죠. 이제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무결성 검사할 때 이제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 컬럼에 있는 게 사원번호, 이름, 직급, 급여, 지역번호, 이걸 속성이라고 하고, 이거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자, 디그리라고 하죠. 또 차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5개가 되죠.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하나를 튜플이라고 하는데, 튜플의 개수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죠. 이거의 개수를 아까 보셨던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보면 5개죠.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음 릴레이션에서 카디널리티와 차수가 옳게 나타난 것은 보시게 되면 지금 속성이 몇 개 있어요. 아이디부터 성명, 나이, 등급, 적립급, 가입연도에서 6개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차수가 6개가 되겠죠. 그리고 튜플의 개수가 카디널리티죠. 자, 이거는 4개가 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DBMS의 구성 요소로 클러스터에 연관되어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보유하며,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실 게 독립적인 저장 공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자료를 더욱 빠르게 조회하는 거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요 예제 1번, 2번, 3번, 4번 나온 이 사실 다 중요한 용어예요. 이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게 다 나오는 거라 짧게나마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인덱스가 뭐냐면, 인덱스는 그 두꺼운 전공책에 보시면 맨 뒤에 색임표라 그래서 어떤 그 단어 있고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그 페이지 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을 많이 보셨죠? 되게 그게 바로 인덱스인데 따로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인덱스는 왜 존재할까요? 빠르게 찾으려고 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52장의 카드에서 내가 10 하트를 찾고 싶어요. 그럼 먼저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는 하트를 찾은 다음엔 거기서 이제 1번부터 찾아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인덱스인데, 테이블로 말을 연관을 해보면 지금 튜플이 되게 많죠. 스폰지밥부터 캐런까지가 있는데 전공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집되어 있어요. 클러스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되면 더 빨리 찾을까? 이를테면 진주가 역사과죠. 그럼 여기서부터 찾는 것보다, 자, 인덱스를 만든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생물학은 스폰지밥이 처음입니다. 자, 컴퓨터공학은 뚱이가 처음이죠. 전자공학은 없죠. 자, 경제는 집게사장이 처음이고, 역사는 플랭크톤이 처음이고, 자, 작곡은 레리 랍스터, 물리는 퐁퐁 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진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역사에 가서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훨씬 빠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찾는 리니어 서치보다. 자, 이게 바로 인덱스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로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트랜잭션의 개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이런 거죠. 단위예요. 어떤 단위예요? 지금 티켓을 사려고 돈을 냈어요. 그랬더니 티켓을 2장을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티켓 재고가 100장이 있었는데 내가 2장을 샀으니까 이제 98장이 남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변환됐어요. 이런 논리적을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의 특징 하나하나는 다른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정교화, denormalization. 자, 정교화도 어렵죠. 1NF, 2NF, 3NF, BCNF, 4NF 다 어려워서 한번 들어보셨죠? 자, 정교화는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정상화라도 보이는데, 자, 이거는 좋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와서 중복을 허용하는 게 바로 반정교화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관성 향상, 여러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 하지만 조회할 때 조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과 비용 많이 증가하겠죠. 자,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바로 역정교화죠. 자, 트리거는 뭐였어요? 트리거는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는 게 바로 트리거죠. 그래서 DMA이 일어날 때마다 무결성 조건을 바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뚱이를 업데이트를 시켜요. 뚱이 급여를.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을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에 마이너스 20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트리거로 바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너 이거 업데이트 할 수 없어. 뭐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트리거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고 독립적인 저장 공간과 빠르게 하는 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입니다.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DDL, Create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접근 경로 설계와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드시지만 자꾸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저거 한번 같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을 보면 처음에 요구 조건을 분석합니다. 뭐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개념적인 설계를 하죠. 누가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표현을 합니까? 이해할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개념적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때 뭐냐면 테이블을 설계하는 거죠. 이 테이블과 이 릴레이션을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줘서 설계하는 단계.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 단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논리적 설계가 끝났으니까 실제로 존재해야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단계가 바로 물리적 설계하는 단계죠. 얘를 어떻게 존재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물리적 구조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저장 방법, 뭐 접근 경로 방법 같은 걸 여기서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예요? 구현해 보는 단계. 실제로 create table, DDL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DML로 작성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저장하고 뭐 접근 경로, 자, 이런 거는 바로 물리적 설계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개념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 딕셔너리와 동일한 말입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써 있어요. DBMS. 사실 모든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죠. 그럼 이거를 관리하는 DBMS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거를 데이터 딕셔너리에 진짜 다 써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테이블을 만드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뭐 푸드, 뭐 가격, 뭐 몇 개 퀀터티 해가지고 뭐 배달앱 이런 걸 내가 만든다고 치면 아이디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패스워드도 문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량이 들어가니까 숫자가 들어가고, 길이 같은 것도 제한을 줄 수가 있죠. 뭐 이거는 너무 길은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자, 얘는 뭐 프라이머리 키다. 뭐 얘는 퀀터티는 한 번에 뭐 5개 이상은 못한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대한 사항들을 DDL로 만들 때 컨스트레인트를 프라이머리 키를 주면 이 모든 거를 다 써놓습니다. 어디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또는
데이터 딕셔너리에 다 써놔요. 이거는 DBMS가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왜 카페 같은 데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글인데 하고 보려면 뭐 댓글 5개 달고 오세요.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거는 왜 존재해요? 뭐 당신은 아직 등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게시판은 누구는 읽을 수 있고 접근 권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관리할까요? 자, 관리를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카탈로그에 다 써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로 DBMS가 자동적으로 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이거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누가 갱신한다? DBMS가 직접 갱신합니다.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한 거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화를 거치지 않아. 정규화는 뭐죠? 그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발견되는 이상현상의 종류에 대해서, 아노말리 현상, 이상현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상현상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게 이상현상이죠. 일단 네트워크 수강료가 네트워크를 지금 스폰지밥이 네트워크를 신청했고 징지기도 네트워크 신청했는데 수강료가 15원이에요. 근데 5원으로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했는데 지금 테이블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사실은 수강생이 만약에 10,000명이야. 이렇게 됐으면 수강료가 5원이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수업을 듣는 사람 튜플 한 명 한 명 가서 5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자, 갱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시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뚱이가 수강을 취소했어요. 뚱이가 뭘 듣냐면 파이썬을 지금 듣고 있는데 수강을 취소했어. 수강을 취소해서 그래 그럼 취소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튜플을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 이거에 뚱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럼 학교에서는 뚱이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상을 바로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 지금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어요. 근데 신청한 학생이 없어요. 이를테면 OS라는 과목을 신청을 만들었는데 아직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보통 학번 이런 게 프라이머리 키라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청한 학생이 없다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과목을 못 만들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삽입 이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바로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정규화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이상 현상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문제를 보시면 넘어갔네요. 종속 이상이란 종속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상은 DML,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보신 분들은 1, 2, 3번의 앞부분만 보고도 아실 수 있겠죠? 네. 읽어보시면 이 세 개는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의 특징은, 아까 트랜잭션은 제가 티켓 사고 파는 거로 보여드렸었죠? 자,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수행 전과 후가 같아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요 4개가 A, C, I, D는 4개는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전과 후가 같아야 된다는 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롤백, all or nothing이 있는데, 지금 테이블 1에 값이 1, 2가 있고, 테이블 2에도 값이 1, 2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값을, 나 2를 더하고, 테이블 2에다가는 값을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테이블 1에 2를 더했으니까 2, 3이 됐고, 테이블 2에 2를 더했으니까 1이 3이 되고, 2가 4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테이블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트랜잭션인 거예요, 얘가. 지금 업데이트 요 2개를 동시에 하는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가 롤백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 취소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G를 누르는 거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1, 2가 되고, 얘도 다시 1, 2가 되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거나 아니거나. all or nothing이 되는 겁니다. all or nothing. 모두가 되거나 하나도 안 되거나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티켓 같은 거 두 개 사다가 출행 취소를 누르면 그 중에서 하나만 사게 되는 경우는 없죠. 버스표 같은 거 예매할 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관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아들이 은행 갔더니 잔액이 3,000원이에요.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 용돈을 3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서는 엄마가 확인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잔액을 봤더니 여전히 3,000원이야. 엄마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직 돈을 안 눌렀어. 그래서 엄마가 진짜 돈이 없나? 하고 엄마가 확인 버튼을 안 누르고 조회를 해봤어. 근데 엄마 눈에도 3,000원이 보이겠죠. 왜냐면 돈을 넣고 아직 확인 버튼을 안 눌렀으니까. 이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에이 돈 안 줘! 하고 취소 버튼을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돈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아들이 기다리다가 다시 돈을 보면 또 3,000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3,000원이에요.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엄마 넣고 또 다시 고민을 해요. 또 못 기다리고 또 봐. 또 3,000원이야. 엄마가 이번에는 돈을 보내주겠다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액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봐도 30만 3,000원이고 엄마가 봐도 30만 3,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자, 독립성은 뭐예요? 이렇게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지금 동시에 사려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 버스 티켓 살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내지는 뭐 인기 있는 영화나 무슨 뭐 유명한 콘서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일 정말 많죠. 거의 다 왔어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건 동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작업을 수행 중이면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자, 마지막에 영속성, 듀러빌리티는 뭐냐면 읽을 수도 없는 이 큰 돈을 내가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을 눌렀어요. 그러면 잔금이 근데 고장이 난 거예요. 커밋을 눌렀는데 고장이 나고 나서 입금하신 돈 없어졌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겠죠. 나 확인 버튼을 분명히 눌렀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밋한 거는 영속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DBMS가. 이게 바로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예요. A, C, I, D.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수행 전과 수행 후가 상태가 같아야 되는 건 바로 뭐죠? 자, 일관성, 컨시스턴시죠. 자, 그래서 뭐 요 내용만 보고도 뭐 국어적으로 뭐 추측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랜잭션의 개념 4가지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뷰는 뭐예요? 요새 뭐 뷰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자, 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는 지금 인플로이 테이블이 있고 에어리어는 만약에 내가 0이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땄어요. 서울이고 054면 경북이고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하면 각각의 사원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뭐 직급이나 급여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사원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지역명만 필요해.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테이블을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뷰입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은 존재를 하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장바구니나 관심 상품 같은 것도 그렇죠. 실제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객과 뭐 상품 뭐 이런 거 여기도 에어리아 이렇게 조인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바로 뷰입니다. 보안도 제공하고 인덱스는 못 가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삽입 삭제 갱신에 제약이 있어요. 자, 이런 게 바로 뷰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간단하고 보안 제공하고 인덱스를 못 가지고 변경을 못 해요.
변경을 못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같은 경우는 alter 테이블로 우리가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뷰 같은 거는 create view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alter view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잘못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drop view에서 지운 다음에 create view로 다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삽입 삭제 갱신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사원번호도 필요 없어. 이름하고 지역명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뷰에 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뷰의 뷰인데 만약에 얘를 내가 지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뷰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이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얘도 같이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건데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자, 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뷰 사용할 수 있죠? 뷰 위에 또 다른 뷰 정의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죠? 자, 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삽입 삭제 갱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덱스도 가질 수 없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는, 자, 이렇게 테이블이 R1 테이블하고 R2 테이블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SQL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답이 뭔지 1, 2, 3, 4번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게 in이 나왔죠. 자, in은 뭐예요? 5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10, 20 이렇게 나오면 in이라고 쓰면 이거는 10, 5R, 이거는 20 이렇게 봐서 이걸 먼저 요 서브쿼리 먼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테이블을 놓고 한번 돌려보죠. 자, 서브쿼리 먼저 볼게요. 여기 select 학번 from R2 테이블에서 학번을 해라. 과목 번호가 C100번인 거 한번 볼까요? C100번인 학번이니까 1000 나올 거고요. 좀 밀렸네요. 30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100번인 거니까 400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다시 결국은 본다면 1000, 3000, 4000이 나왔죠? 그러면 R1 테이블에서 학번이 1000, 3000, 4000인 사람 누구겠어요? 홍길동, 그리고 강남길, 그리고 오말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장미화가 아니고 오말자인데, 저 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답은 보시면,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select 문이 제일 쉬워요. 자, 이거는 또 실기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완벽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난이도도 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릴레이션 테이블이죠.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하며 연산자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는 관계대수 연산. 관계대수하고 관계 해석이 있죠. 관계대수 연산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로 표시하는 거. 자, 이건 속성 값을 추출해서 이렇게 학번 이름,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이면 이렇게 세로를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프로젝트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의 부분 집합은 셀렉트로 표현이 돼요. 셀렉트로 표현이 돼서 지금 학과 컴공인 학생을 고르면 이렇게 해서 스폰집합하고 다람이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QL하고 반대죠. SQL에서는 select 문장이 바로 속성을 수직을 하는데, 자, 수평이고요. 자, 조인은 우리가 아는 조인이 맞아요. 두 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학과를 해서 학번 이름, 학과 담당 교수까지 하는데, 자, 조인이 쓰였습니다. 관계대수예요. 자, 관계대수 연산 중에 디비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 기출된 적도 있었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 나누기 선택 학과가 됐어요. 얘가 학생이고 얘가 선택 학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학과가 있죠. 학과가 빠진 결과물이 나와요. 학번하고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전자하고, 그럼 전자에 2번 뚱이가 있죠. 그리고 전기에 3번 징징이가 있죠. 자, 요것만 표현되는 게 바로 디비전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학생 나누기, 디비전, 선택 학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학번하고 이름이 있죠. 자, 학번하고 이름을 제외한 학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값이. 자, 그러면
스폰지밥이 있는 컴공, 그 다음에 2번 뚱이가 있는 전자.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디비전입니다. 자, 말씀은 다 드렸지만 다시 문제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수평적 부분이고 시그마를 표현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렉트입니다. 자, 50번 문제 볼게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릴레이션은 바로 테이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문제 풀면서. 그래서 각행을 스키마라고 하고 각행을 뭐라고 불러요? 튜플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틀린 거를 찾아가면서. 자, 2번은요. 릴레이션의 각 열은 뭐를 컬럼을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속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수가 우리가 디그리, 차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도메인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 건 바로 릴레이션 스키마, 쉐마라고도 있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도메인 무결성이 아까 본급에서 마이너스 값을 못 갖는다든가 내지는 직급에서 사장부터 어디까지 부장, 과장 이렇게 직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 개체, 관계, 제약 조건, 접근 권한, 무결성 규칙 등을 명시한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스키마, 쉐마라고도 읽어요. 자, 여기는 외부 스키마는 뷰 레벨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못 보죠. 자, 이 뷰 레벨, 우리가 보는 거, 일반 사용자들이 보는 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에는 로지컬 레벨로 이제 서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부 스키마가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에서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튜던트 테이블, 코스 테이블, 그레이드 테이블들을 만들고 이렇게 막 테이블들이 막 생기겠죠. 자,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에서는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교수님도 성적을 볼 수 있고, 학부모도 성적을 볼 수 있고, 학생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명이 학교 접근해서 보는 화면은 또 다르겠죠. 각각의 뷰가 보여주겠죠. 자, 이게 바로 외부 스키마.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무결성 제약 조건 있는 건 개념 스키마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한 것으로 개체, 관계, 제약 조건, 접근 권한, 무결성 규칙 등을 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스키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요거는 부분함수, 이행적 함수, 요거는 ENF, 3NF 많이 익숙해지신데 BCNF는 좀 헷갈리시죠?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이 제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한번 예제 한번 볼까요? 지금 집계사장님이 DB를 가리켜요. 교수님이. 핑핑이 교수님은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퐁퐁 부인은 파이썬을 가리키고, 다람이도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퐁퐁 부인은 파이썬을 가리키는 거 맞죠? 자, 그럼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사람이 핑핑이 교수님하고 다람이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너 네트워크 누구한테 배워? 그러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시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름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갱신 이상, 그리고 삭제 이상, 삽입 이상, 이렇게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교화를 위해서 이렇게 3NF로 나눴어요. 그래서 학번 과목과 과목 교수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번 1번이 DB, 이게 수강 신청한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각 과목의 교수님을 썼어요. 이 나누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NF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얘가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근데 유니크하지가 않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니크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BCNF라는 거는 결국은 이 학번과 과목이 둘 다 같이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1번이고 네트워크를 듣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핑핑이구나고 알 수 있죠. 저는 3번이고 네트워크를 듣습니다. 그럼 다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가 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후보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번과 과목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결정자이면서 후보 키가 아닌 걸 제거해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BCNF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정자면서 후보 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BCNF 요새는 4NF까지 나오니까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3번은 이 정규형이 무엇이냐? 어떤 릴레이션 아래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죠.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는 정규형. 이렇게 스폰지밥이 아까와 똑같은 예제예요. 이렇게 뚱이가 과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가 이렇게 원자값이 돼 있지 않고 두 개 있는 값을 이거를 바로 정규화시킨 게 바로 ENF죠. 이렇게 해서 스폰지밥, DB 스폰지밥 네트워크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이게 바로 ENF입니다. 자, ENF하고 3NF는 다른 문제 풀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 생성 후 주소 필드 컬럼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 create 테이블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주소 필드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적합한 SQL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DDL 중에 create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쓰는 게 바로 alter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alter table dpt add라고 썼어요. add라고 쓰면 cname bachatu 2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치면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에 속성이 이렇게 cname이 추가됩니다. 여기는 bachatu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도 추가가 돼요. 이를테면 alter table dpt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주겠다. D네임이 유니크해야 된다. 부서 이름이 유니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서 얘를 인사부로 바꿨어요. 그럼 얘하고 유니크의 위배가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칼럼이나 이런 제약 조건 같은 걸 바꿀 때 쓰는 명령어가 DDL 중에 alter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좀 더 본다면 modify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Cname에 아까 바차투에서 20글자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차3면은 3글자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길게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나겠죠. 자, 이렇게 수정도 되고요. 또 alter table dpt에 drop column Cname이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는 명령어가 DDL 명령어가 바로 alter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하려고 한다. 컬럼이 누락되어서 이를 추가하면 alter table하고 add 쓰면 되겠죠. 자, 답은 alter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SQL에서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쓰는 것. 정의한다는 거는 definition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DDL입니다. 그래서 DDL에 들어가는 명령어 중에서 반드시 익혀주셔야 될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alter, 그리고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를 생성하는 create, 그 삭제하는 drop이 있어요. 얘는 오토 커밋이라 자동 커밋이에요. 그래서 커밋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얘는 커밋하고 롤백이 필요하죠. 이 DCL. 얘는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에서 TCL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create, alter, drop. 자, 이게 바로 DDL이죠. 그래서 DDL은 이렇게 primary key 그리고 foreign key. 자, 이렇게 create table, 그래서 DPT 해가지고 속성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뭐 넘버 넣겠다 이렇게 주고 constraint 처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constraint 이름이 되는 거고 얘는 primary key다. 어느 속성이 어느 DPTNO가 바로 primary key라고 이렇게 create table을 만드는 게 DDL의 create 명령어죠. 자, 그래서 얘를 primary key를 줬어요. 이걸 또 바꾸는 게 바로 alter 명령이고요. 자, dname도 주고, 자, location도 bachatu 13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를 이렇게 줬고요.
자, 그리고 DDL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table emp n어로 이렇게 해서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e-name, job, hire date, salary, commission 이렇게 만들고 얘를 primary 키로 주고 얘를 foreign 키로 주고 얘를 같이 이렇게 primary 키와 foreign 키를 이어서 참조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런 것도 다 create table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create table 제약 조건에는 primary key, foreign key, unique 그리고 null 값이면 안 된다. 그 체크 성별에 많이 쓰이죠. 뭐 female, male만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는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서브 쿼리를 이용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as select 해가지고 내가 select 나온 쿼리 결과를 가지고 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자, 뷰는 또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해서 아까 뷰는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논리적으로만 하는 게 뷰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바로 create view 해서 DDL로 쓰는 거죠. 그래서 create view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직업이 매니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create view who is manager as select 모든 거 from emp where job이 매니저인 사람을 가지고 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서브 쿼리를 뷰를 만든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직업이 매니저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매니저인 사람들만. 자,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아까 alter table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DDL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드롭은 뭐냐면 마지막 트렁케이트도 있는데 드롭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케이트는 제가 다른 문제 풀 때 한번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 드롭 테이블 EMP,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이거는 몇 번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는 RDB죠.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로 이어져 있는데 이걸 만약에 테이블을 지운다 그러면은 이걸 참조하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캐스케이트는 참조하는 모든 객체를 다 같이 지울 때, 리스트릭티드는 이것만 지울 때. 자, 그래서 옵션이 2개가 있습니다. 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 그럼 create, alter, drop 하는 건 바로 DDL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relation R에 속한 attribute의 조합인 외래키를 변경하려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relation R2의 기본 키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무결성에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무결성은 뭐냐면 결점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는 뭐 해야 되냐면 유니크 해야 되고 낱널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디나 이런 거 안 넣으면 회원가입이 안 되죠. 유니크 그리고 또 중복 반드시 확인해 보죠. 자, 유니크하고 낱널 해야 됩니다. 자, 요게 개체 무결성이고요. 도메인 무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번호는 이거에 해당되는 그 우리나라의 8개 도에 해당되는 지역 번호 일치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83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자,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 값은 널 값이거나 지금 이 지역 번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이렇게. 기본 키 값과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외래키를 변경하려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R2의 기본 키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로 인한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업을 뭐라고 하는지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save point라는 게 있는데 지금 insert into class values 5 준수 해가지고 또 준수를 넣었어요. insert into를 했습니다. 그러면 commit을 했어요. 저장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update set name 뭉치 아이디가 5인 애를 준수를 뭉치로 업데이트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save point A.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깃발을 딱 세우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해서 6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point B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해서 7 쌈장 넣었어요. 그 다음에 save point C로 두고 뭐로 했냐면 select 모든 거 from class 하면 이게 나오겠죠. roll back to A로 했어요. 그럼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 저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싹 없어지고 5번을 뭉치로 바꾼 것까지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백이나 커밋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바뀌는데 이게 복구, 아까 문제에서 났었죠?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이만큼 수행했어. 그러다가 커밋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에서 롤백을 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나서 일로 돌아간 거예요. 일로 돌아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커밋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없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동안에 누가 30억을 입금했는데 일로 돌아가가지고 30억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겠죠. 커밋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장애가 일어나서 이 체크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여기까지 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커밋된 부분은 확실하게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구를 해주고 이 부분을 리드시켜서 복구를 해주고 이 부분도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커밋을 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은 롤백을 했으니까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롤백을 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여기서 일로 넘어갔으니까 하다 말았으니까 이 부분을 언더시켜줘야 되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복구라고 하죠. 리커버리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언두와 리드를 해줘서 이 모든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를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그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할 때 개념적 설계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셰프가 음식을 요리하고 음식엔 종류와 가격이 있고 소비자는 음식을 사죠. 이렇게 이거 피터 첸이 만드는 건데 ER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자, 그래서 개체는 이렇게 셰프, 소비자, 음식. 자, 이거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속성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마른 묘를 표시를 해줘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이거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옳지 않은 것은 개체는 사각형, 속성, 타원, 관계는 뭐였었어요? 마른 묘였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병행 제어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로킹은 잠그는 거잖아요. 자, 이게 병행 제어는 뭐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엄청 싸 쇼핑몰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은 제품을 팔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두를 사러 왔어요. 구두를 사러 왔는데 지금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구두를 사러 왔는데 이 백화점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구두밖에 안 살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양말 사러 왔는데 근데 백화점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양말을 못 사겠죠. 이 사람은 양말 사러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바로 락킹의 단위입니다. 지금 내가 구두 사러 손님이 왔다고 백화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행 제어가 안 되겠죠. 이 백화점 전체를 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쇼핑을 못 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두를 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되게 낭비가 심해 보이죠? 자, 그래서 로킹 단위가 크면 제어는 간단하겠죠. 뭐 구두 사러 왔는데 문 딱 닫아버리면 얼마나 제어가 쉽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못하니까 병행성이 감소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구두를 사러 왔잖아요. 그럼 구두만 락킹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두를 못 사가게. 이 사람 신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쇼핑몰에서 막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락을 어떻게 걸 것인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안 살 수도 있잖아. 쇼핑몰 주인은 누구한테 팔아요? 돈 내는 사람한테 팔겠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구두를 하고 있으면 구두에만 락킹을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사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말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겠죠. 양말도 락킹을 걸고 양말을 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또 다 각자 할 수 있게. 락킹의 단위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는 좀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니까 병행성은 증가하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행 제어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돼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아까 그 엄청 싼 쇼핑몰을 기억해 보세요. 자, 천천히 기억하시면 참 단순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SQL문은, 자, 이게 테이블이 들어왔고요. 우린 결과를 이걸 얻는 거예요.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like를 물어보는 건데, like는 요 퍼센트가 그 옛날 도스 시절 안 써보셨죠? 이거 아스트로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요게 여기 보시면 대신공업사와 신촌상사를 집어내야 돼요. 저 신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앞에가 있을 수도 있고 뒤에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like하고 신하고 앞에도 자유, 뒤에도 자유, 무엇이든지 올 수 있게 해주려면 자, 1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